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공부해볼 기업은 현대차. 현대차 제목이 EV 시프트 선두주자로 발돋움 기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가 아니라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주가 자동차 부분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2022년도 4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자동차 부분의 수익성 악화가 아쉬웠어요. 여기서 쭉 보면요.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장기화에 따른 물량 감소로 인해 자동차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천억 감익. 글로벌 도매 판매는 중국을 포함했을 때 마이너스 15%, 중국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신공장 가동 개시 등에 따라 유형 자산이 1.31조 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V 에비타가 2.84조로 기록하면서 증익을 보여줬다는 게 고무적이다. 그리고 2022년도 1분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지속될 것 같다. 이 반도체 쇼티지는 아직 지속된대요. CEO 인베스트 데이가 기대된다고 하대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2022년도 1분기에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따른 감익 발생이 예상되며 따라서 자동차 부분의 수익성은 여전히 5%를 밑돌 것으로 판단한다. 자동차 반도체를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성 부분이 5% 이하로 밑돌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자동차 반도체 부분은요, 2022년도 3분기, 3Q부터 본격적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래요. 그러면 아마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안정화된다는 소리겠죠. 그러고 이제 그 쭉 밑에를 보면 2022년도 여기 판매 목표치, 친환경차 목표치를요, 전년 대비해서 34%, BEV는 56%를 제시하면서요. 보다 구체적인 전동화 사업 전략 업데이트 CEO 인베스트 데이를 통해서 공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대요.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목표 주가는 32만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그러나 러시아 시장의 동사 연결 매출 기여도는 3% 이내기 때문에요. 매출 감소 및 루블화 약화에 대한 영향이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가 원자재 강국이기 때문에 원자재 비용이 상승을 해서 부담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이제 완성차에 대해,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요 이제 반영을 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비싸게 더 파는 거죠. 비싸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리스크에서 이 크게 뭐 손해 보는 건 없다라고 말하는 리포트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실적을 볼게요. 시총은 37조 되겠죠. 37조 3천억 정도에서 멀티플로는 솔직히 뭐 낮죠. 현대기아는 다른 완성차에 비해서 한국에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애플카 부분이 떴을 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일단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건 누구나 알죠. 누구나 아는데 왜 저평가되어 있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주가가 이제 이때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애플카 부분이잖아요. 애플카 부분. 이제는 애플카가 아닌 자체 이제 전기차 생산 업체로 이제 거듭하고 있긴 한데 주가는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전저점을 깨면서 계속 이탈하죠. 이 빨간색 선이 지수인데 지수가 이제 전저점을 저번에 한번 여기에서 찍고 나서 횡보하는 중이지만 이제 현대기아차는 계속 하락하는 중. 현대차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수보다 약하다는 뜻이죠. 지수보다 이 종목이 약하다라는 뜻은 계속 아직 하락하는 중이다. 아직 담으면 안 된다 라는 소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 하락하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빠질지 어떻게 알고.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쏟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하락도 1년이 넘게 했는데 지금 그게 몇 개월이 더 지속될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을 하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뭐 이때도 빠지긴 했는데 그 빠진 부분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안 좋을 거다 자동차 부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미미하다고 영상 이 리포트에서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큰 상관 안 쓴다 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봤을 때 어 제가 아까도 방금 말했죠.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이 없어요. 물리신 분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새로 사실 분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 일단 이 회사가 좋고 미래성도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언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 때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밑도 끝도 없이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패턴은 이제 뭐 쌍바닥을 그린다든가 대표적으로 쌍바닥을 그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게 만약에 전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가가 이제 이게 빨간색 지수잖아요. 지수는 이 전저점을 또 이탈하면서 깼는데 얘는 이제 안 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뜻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수는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빠지는데 얘는 안 빠진다? 그럼 얘는 이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때 사셔야죠. 지금은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정도 세울 수 있어요. 그 크게 보면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하고 여기에서 이 현대차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버텨준다. 그럼 이 부분이 1차 일단 바닥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최소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지수가 여 라인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얘가 더 강하게 돌파할 경우도 있어요. 얘도 여기를 아마 돌파를 할 거예요. 지수가 돌파를 할 때. 근데 얘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해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하다가 그러면 이때 이제 하락이 끝나고 상승하려고 하는 돈이 들어왔구나 라고 확인하셨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 기다려야죠.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눌릴 때까지. 내가 그 상승 첫날이나 둘째 날에 잡을 수 있으면 그때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가능하면 눌릴 때 잡는 게 베스트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미포조선 누구나 다 알죠. 조선주에서 호황이라는 것도 알았고 하지만 주가가 되게 안 갔어요. 현대미포조선은 그나마 잘 버텼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보이세요? 봐봐요. 이제 지수가 횡보할 때 얘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요. 이건 외인 기간 찾아보면 외인 기간이 산 건데 외인 기간이 사요. 근데 지수가 빠지니까 얘도 빠지긴 해요. 하지만 전저점을 이탈을 안 해요. 그쵸? 그러면서 들어 올리니까 이제 횡보 구간에 얘는 더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솔직히 이번 하락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지 실제로 조정을 볼 때는요 한 75,000원 부분까지 아마 조정이 올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 이 정도까지 오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에 하락이 컸기 때문에 이제 같이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괜찮네 하니까 돈이 다시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상승이 나왔죠. 이런 게 상승 1파예요. 얘도 하락하다가 전저점 이탈하다가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 게 이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 이때 전저점을 이탈했지만 얘는 강했잖아요. 보면. 얘는 빨간색 선은 전저점을 이탈했지만 이때는 이탈을 안 하고 이때도 이탈했지만 이때도 이탈을 안 했어요. 특히 수급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죠.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현대차 부분이.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직. 아니면 이제 하락을 할 때요. 뭐 이제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래 꼬리에 달면서 이것보다 좀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런 부분은 진짜 바닥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1차적인 바닥일 수도 있어요.
하락을 하는데 그 하락할 때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면서 뭐 아래 꼬리를 산다. 그런 모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되면요. 수급이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적당할 때 사고 아니면 그런 종목을 모아놨다가 예를 들면 뭐 현대미포조선도 이때 봤다가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두다가 여기서 매수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럼 기다려봐요. 어. 그럼 이 부분에서 충분히 강하다는 걸 인지하고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현대차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분은 기다리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뭐 이게 애플카 이슈로 떠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하면서 돈이 한번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이 제일 크죠. 왜냐면 실적도 1분기, 2분기는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 않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3분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전기차에 대해서 매출이 늘었다든가 뭐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